어제 그제 계속 북한 이슈가 도배질이 되고 있어요. 뭐 영국 언론에서 가디언에서 그렇게 평가했 그런 단어를 썼던데 김정은의 대관식이다. 여러 언론에서는 사실상 핵 포기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김정인 위원장의 총화 이틀에 걸쳐가지고 그냥 네. 장장 7시간인가 네. 됐습니다. 뭐 휴양한 것도 아니고 허황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장황한 어떤 그 사업 총화였다. 유달리 이제 어떤 성군 정치 핵이라든가 어떤 세계 비핵화 또 남북 군사회담과 같은 이런 전략적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김정은 시대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 또 미국하고 평화협정 단판을 져가지고 통 큰 어떤 전략적인 판에서 한번 놀고 싶다는 이런 어떤 그 메이저 리거가 되고 싶은 어떤 열망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뭐 이번에 또 재확인된 것이고. 김정은 제1비서의 그 헤어스타일과 패션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그 양복이 감색 양복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넥타이도 은색인가요? 약간의 늙어 보이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좀 젊어 보이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 지도자의 그런 걸 해야 돼서 그런지 약간 좀 연세가 좀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맨날 그 인민복 그거 스타일 고수하다가 이번에 양복 입은 건 또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이번 당대회에서 이제 7차 당대회니까 네. 36년간 그런 북한은 무엇을 평가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수령의 어떤 대를 이은 계승을 성공했다. 뭐 영국 언론에서 가디언에서 그렇게 그런 단어를 썼던데 김정은의 대관식이다. 자기들은 핵을 갖고 있으면서 또 세계 비핵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데요. 자, 우선 핵 보유국으로서 선제 핵 공격 안 한다. 두 번째는 핵 비확산에 노력한다. 세 번째는 세계 비핵화, 즉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네. 노력한다. 이 세 가지가 원래 NPT 조약에서 그 핵 강국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무입니다. 자신들이 핵 강국의 이제 반열에 들어섰으니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즉 핵 보유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하겠다는 의지고, 결국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대접해달라 이 뜻이거든요. 네. 예컨대 유현진이나 박병호나 이대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잖아요. 그죠? 네. 한 300억 원에서 500억 원 받고 그잖아요. 네. 예, 그러면 국내 무대에 있다가 왜 가는 거예요? 왜 메이저리그로 가냐고. 그렇게 위신이 높아지고 보상을 받고 네. 그럼으로써 이제 메이저 리그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얻는 거는 딱 한 가지로 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 뭐냐면은 미국 맘대로. 미국 맘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NPT에 속해 있는 5개 국가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정해주면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가져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밌는 거는 김종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책임 있는 핵 보유 국가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메이저리그에 여러 나라들이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8개 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이 전부 룰도 안 지키고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메이저리그의 선수로 나도 해야 자격이 되겠다. 있다. 나도 이제 뛰겠다. 네. 자격이 있다. 근데 나는 책임 있는 선수가 되겠다. 룰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인정 안 해줘도 자기들은 책임 있는 핵보유 국가가 되겠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이 말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자기 나라에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핵 사용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북한의 발언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하냐면은 소국적 핵 안전 보장이라 그래요. 이제 5개 국가가 메이저리그에 있는 5개 국가가 지네들만 핵 가지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네. 왜 너희들만 핵 가지냐? 그럼 우리들은 핵 안 가지고는 우리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 그러면은 네. 너희들이 핵을 가진 나라들에서 공격을 받으면은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미국이 처음에는. 이걸 이제 적극적 안전 보장이라 그럽니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막 여러 가지가 많지만, 사실은 그 주권과 안보가 보장되지 않고 번영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유일한 지금
마지막 남은 동아시아의 열점이 바로 북한입니다. 자주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정상국가의 생존의 어떤 그 조건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구호화되고 상징화되고 하면서 극단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통치 체제를 보면 주로 상징에 의한 지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핵은 우리는 포기 못해. 다만 대화로 풀겠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더 걱정거리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미국에 또 미친 놈이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내가 보니까 다 미친 놈들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정치가 광인 이론에 의해서 작동될 수도 있다. 미국 정치가요? 네. 이번에 올해 미국이 아마 최악의 혼탁한 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트럼프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저게 고립주의를 넘어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 김정은식 고립주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신고립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192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고립주의를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에 오지랖 넓게 개입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미국 내의 피로도가 높아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번에 북한의 7차 당대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대외 관계를 강조하는데 뭐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강조하는데 한국은 또 없어요. 북한이 이 김정은의 총화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변화에 뭐 36년간 틀에 박힌 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잘 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김정은 시대에 휘황한 설계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 김정은이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김정은의 직책이 뭐가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경제에 대해서 네. 북한이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회주의 책임 기업 관리제 뭐 이런 걸 하겠다. 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유화를 확대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유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기업 활동이 현장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유화의 보장을 통해 가지고 장마당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유일당 체제라고 하지만은 네. 양당 체제라고 언젠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적 네. 있었죠. 그러니까 노동당하고 장마당, 양당 체제로 가고 장마당이 있다.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불릴 것 같으세요? 지금 수령도 안 되고 지금 제일 비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셰익스피어 헨리 8세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아버지는 죽어야 된다. 왜? 그러지 않으면 아들들의 시대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 9세대의 아버지가 가야 아들들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은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주석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국방위원장도 안 안 되고. 되고. 뭐 이제 그러면 남은 걸 뭘 하나 또 만들든지 아니면 용어를? 다른 걸 위상을 높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예측하는 거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예. 네. 마지막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북한이 그동안에 안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또 비평화적인 어떤 수단에 의한 통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한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성질을 내야 될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비평화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전쟁에 의한 수단, 무력에 의한 수단도 북한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 하는 거예요.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경제, 문화, 국제관계, 뭐 스포츠 또는 뭐 우리 한류 뭐 이런 다양한 우리의 국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북한과의 접촉에 나가는 그런 우리의 능수능란한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결론은 그러지 못하는 이 정부가 이제 답답할 뿐이죠.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다음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고.